오 땡큐 딱 접수를 하시고요. 이렇게 안 주고 막 H 주고 H 프라임 준 다음에 어떤 게 우선인지 안 가르쳐 주지, 이런 문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를 발현시키는 건 라고 우리는 딱 표시하고 좀 마음 편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자, 18번 문제입니다. 반가워라. 유전 가계도 문제예요. 물론 뭐가 반갑다는 거야. 나는 가계도가 싫은데. 차라리 딴 걸 싹 다 맞고 유전 가계도를 포기하고 그 상태로 1등급 받을 거야. 이런 전략을 짜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요거는 그렇게 포기하기엔 조금 아까운 문제예요. 난이도가 중하 정도 됐거든요. 진짜 안 어려운 가계도였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아냐? 나는 문제를 보자마자 이렇게 생긴 것만 보면 그냥 막 틀렸었던 트라우마가 몰려와, 이런 학생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 문제 풀면서는 어디에서 난이도가 좀 낮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지 그 캐치 포인트하고, 그리고 가계도에서 제가 늘 알려드리고 싶은 푸는 기본 요령, 이런 거 딱딱 짚어보는 걸 달성하는 목표로 해요. 같이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쓱 훑어봅시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 형질 가하고 그리고 정록생명에 대한 자료라고 했어요. 두 가지 형질이 나왔네요. 그리고 바로 주어진 자료를 보면 가는 대립 유전자 라지스몰 A에 의해서, 그리고 정록생명은 라지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자, 여기서 감 한번 잡으셔야 됩니다. 형질마다 유전자가 제시됐어요. 진짜 극강 난이도 문제들은 어떤 게 어떤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지까지 안 주거든요. 얘는 줬어요. 오 땡큐 딱 접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라지가 스몰에 대해서 각각 A도 B도 완전 우성이라고 주고 있습니다. 오열이 분명하잖아요. 이렇게 안 주고 막 H 주고 H 프라임 준 다음에 어떤 게 우성인지 안 가르쳐 주지, 이런 문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얘는 그런데 딱 주고 시작했어요. 여기서 딱 감을 조금 잡으시면 좋아요. 이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아 라는 거죠. 첫째, 형질의 유전자가 제시되어 있다. 둘째, 우열이 분명하다. 보기 좋게 자료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저는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써봤는데, 시험 볼 땐 바쁘니까 그냥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고 휙휙 넘어가면 더 빠릅니다. 넘어가기 전에 얘 때문에 이 형질이 발현되는 거야 라는 표시 한번 해줄게요. 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지만 우리는 정록생명이 열성 반성 유전인 걸 배워서 알잖아요. 아는 건 표시해줘야죠 하고 계속해서 읽어보면 가와 정록생명 유전자는 동일한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대요. 우와, 완전 쉬워져요. 보자마자 뭐야, 이렇게 알려줘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보세요. 기뻐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했듯이 정록생명은 X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는 열성 반성 유전이었잖아요. 가가 동일한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다면 이것도 반성 유전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요거 하나 알려줬다고 해서 이 문제가 갑자기 쉬워지는 이유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이 유전 가계도를 봤을 때 형질을 판단할 때 기본 4가지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이게 성염색체 유전이냐 상염색체 유전이냐, 그리고 각각 그 성염색체 내에서도 우성이냐 열성이냐, 상염색체 내에서도 우성이냐 열성이냐. 그런데 이렇게 반성 유전인 것을 줘버리면 할 일이 반으로 확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오케이, 이거 아주 꿀 정보인 겁니다. 그 다음에 가계도를 훑어보아요. 여러분이 보기 좋으시라고 조금 크게 저는 여기다 그려봤어요. 많이 크진 않네요. 어쨌든 주어진 기호 대비해서 여기에 아무 형질도 발현되지 않는 보통 사람이 3명 있고, 그리고 8명으로 이루어진, 이 정도면 상당히 심플하죠. 손자 때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가계도구나 라고 보시는데, 시험 볼 때 혹시 저는 이게 자꾸 헷갈려요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구성원들 기호 옆에다가 그것을 써둬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자, 가를 가진 사람은 여기 2명이고 여기는 1명이네요.
눈치 빠른 학생 중에서는 나 가가 우열 중에 뭔지 알 것 같아 하고 찾은 분도 벌써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흐리게 칠해진 이게 가와 정록생명을 다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이렇게 써보아요. 그 다음에 정록생명만 가진 사람도 써봅니다. 전 여기다 썼지만 여러분은 시험 볼 때 옆에다가 봐봐 쓰고 가면 헷갈린 분들한테는 좀 덜 헷갈리게 도와주는 방편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난 쓰는 게 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구성원 5번 클라인필터 증후군. 오, 특이하게 나왔어요. 구성원 8번 터너 증후군 나타낸다 라고 했어요. 아이쿠, 제가 번호 쓰는 걸 깜빡해서 번호를 지금 썼고요. 자, 잘 보세요. 클라인필터 증후군과 터너 증후군은 그냥 비분리로 일어난 돌연변이가 아니고 성염색체 비분리로 나타나는 돌연변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성유전이 주어진 것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거 잊지 마시고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왔겠구나 생각하면서 각각 부모 중 한 사람만의 감수 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나서 만들어진 생기세포가 정상화 수정되어 태어났다 라고 했어요. 아하, 오케이, 접수 하시고 여기 완전 중요한 게 나왔어요. 5번에서 5번이 누구야? 이 사람이요. 체세포 한 개당 스몰 a와 라지 b의 수가 같다 고 했습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를 뭔가 풀이의 핵심을 찌르도록 도와줄 거예요. 여기까지 봤더니 더 이상 볼 자료가 없어요. 문제 풀이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보자고요. 가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묻는 보기가 있어요. 여기에 정록생명은 우열이 밝혀져 있지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대로 여기엔 밝혀져 있지 않잖아요. 그거 찾으라는 게 있었고 이 5번과 8번을 태어나게 한 성염색체 비분리가 2번과 3번의 감수분열이야 라는 보기가 있는데 보아하니 5번의 부모 중에 2번, 8번의 부모 중에 3번 그 2번과 3번이야 라는 얘기는 결국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4번이야 그 비분리 일으킨 사람이 누구야? 누구여서 이런 자녀가 태어난 거야? 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당연히 이 5번과 8번이 갖고 있는 유전자형을 확실하게 알아야겠죠. 알아내서 1, 2, 3, 4도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데 그중 누구에게서 왔는지 찾아야겠죠. 결국은 니은답지는 이걸 다 알아내라는 그런 명령과도 같은 거예요. 디귿을 봤더니 6번과 7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여기서 그 두 형질이 다 발현될 확률이 얼마니? 이런 거 묻고 있어요. 이걸 알고 싶으면 이들의 유전자형을 알아야겠죠? 결국 99.9%의 유전 가계도 문제가 그래요. 다 알아내라. 알 수 있는 사실은 다 알아내. 라는 거죠. 그러나 겁은 먹지 마실 것. 겁먹지 않은 상태에서 유전자형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들이 가진 성염색체를 기본으로 써봤어요. 5번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니까 XXY, 8번은 터너 증후군이니까 X. 물론 클라인펠터 증후군에는 X가 더 많은 개수인 경우도 있지만 그건 이론, 개념 배울 때만 나오고 문제 풀 때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감하게 써주시고 다른 구성원들은 모두 정상이니까 남녀 성별에 의거하여 XY나 XX를 써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가장 만만한 거 유전형질 가의 우열 여부 딱 보시면 가에 걸린 사람이 여기 3명 있죠. 가 이렇게 있어요. 딱 보니까 가는 열성이에요. 어떻게 알죠? 그쵸. 이 집안 말고 이 집안을 보면 알 수 있죠. 부모님 아무도 가에 걸려있지 않은데 자손 중에 가가 나타났어요. 부모한테 없는데 자손 중에 나타난 것, 이거 열성. 외워둬야 되는 국룰이죠. 그래서 가를 발현시키는 건 스몰 a야 라고 우리는 딱 표시하고 좀 맘 편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여기서 잠깐 얘는 정상적인 자손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룰을 적용시키는 데 근거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록
비분리로 인하여 정상적인 색상을 갖고 있진 않지만 X형 색채를 1개 가졌든 2개 가졌든 어쨌든 X형 색채에 있는 가의 인자로 인하여 이게 발현됐다는 건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우성이었다면 부모님 중에 누구에게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터너 증후군이어도 그게 부모님한테서 왔었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우성이었으면 당연히 단 1개만 가지고 있었어도 부모님에게도 나타났어야 됐겠죠? 즉, 비록 색상에 이상은 있으나 그와 무관하게 우열을 판단할 수 있다 입니다. 자, 이제 해야 될 거 가계도 분석. 가계도 분석에서의 국룰은 그쵸, 열성부터 쓴다. 그리고 자손부터 쓴다. 그러면 여기서 가나 정록생맹 둘 다 열성이었으니까 뭘 먼저 써도 상관없지만 저는 그냥 생맹부터 써보겠습니다. 자, 정록생맹인 사람들에게 모두 스몰비를 부여해 줬습니다. 적.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정상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정록생맹이 열성 반성이라는 점, 그리고 자손들이 이렇게 있다는 점, 이것을 바탕으로 라지비가 몇 개나 있는지, 숨겨진 스몰비는 없는지 써줘야죠. 일단 이 6번은 정상 여자이고 스몰비를 부모에게서 1개씩 받았으므로 엄마에게서 온 스몰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는 정록생맹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라지비를 1개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5번은 남잔데 생맹이 아니에요. 어쨌든 라지비를 최소 1개는 가지고 있는 클라인펠터 증후군 환자일 것입니다. 여기는 뭐가 있는지 아직 몰라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남잔데 정록생맹이 아니었으므로 갖고 있는 건 라지비가 전부이고, 이 사람도 생맹이 아니었기 때문에 라지비를 1개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는지 아직 몰라요. 자손 8번은 여기서 4번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 이 스몰비가 엄마 아빠 중에 누구에게서 온 건지를 확실하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긴 일단 비워두고, 확실하게 모르는 사람이 생맹에서 지금 2사람 남아있습니다. 4번하고 5번이요. 자, 그 다음에 가도 열성이었으니까 유전자형을 밝혀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를 나타내는 사람부터 한번 써봅시다. 여길 보니까 자손 5번은 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몰 a 순종일 거예요. 여기도 스몰 a, 그리고 여기도 스몰 a. 가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라지 a를 최소 하나는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번에 라지 a 하나, 7번도 라지 a, 3번도 라지 a 쓰고 보니까 4번도 라지 a가 있어야 하는데 정상 아들인 7번이 라지 a와 라지 b가 같이 있는 X인자를 가진 걸 보니 일단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아, 이쪽도 라지 b일 수 있잖아요 생각하시나요? 여기 라지 b였고 여기가 라지 a일 수 있지 않냐고요? 그럼 뭐 어느 쪽에 쓰든 상관없죠. 그리고 나서 잠깐 보면은 지금 8번이 가지고 있는 X는 스몰 a, 스몰 b예요. 근데 이건 아빠에게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엄마에게서 받겠죠. 여기 스몰 a. 따라서 그 스몰 a 밑에 있는 것은 스몰 b. 숨겨진 걸 찾았습니다. 이쪽 집에 아직 덜 밝혀진 걸 보니까 요거 눈에 띄고요. 여기 아빠도 스몰 a, 스몰 b가 같이 있는데 딸에게 준 게 하나 있어야 하니까 이 빈자리에 스몰 a입니다. 그리고 딸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X 생긴 걸 보니 라지 a에 스몰 b가 같이 있어요. 이건 엄마에게서 왔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었던 대박 힌트, 스몰 a와 라지 b의 수가 같다는 걸 봐서도 여기는 라지 b가 들어가고요. 또한 라지 b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빠는 아니었으니까 엄마에게서 하나밖에 라지 b가 올 수 없었는데 그게 2배 복제된 걸 보니 그 2개는 똑같았다 라고 생각해서 써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X는 from 엄마입니다. 어머, 이렇게 쓰니까 다 써버렸네요. 더 이상 할 게 없네요. 그럼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면 되죠. 가는 우성 형질이다. 보기 기억 보니까 우린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요. 너무 간단하게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성년 색채의 비분리가 2와 3의 감수 분열에서 일어났냐 아니냐 요거 물어봤는데요. 한번 보자고요.
얘가 문제고 얘도 문제였죠. 근데 좀 전에 이거 유전자형 쓸 때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 스몰 a에 라지 b가 엮여있는 x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었어요. 이 엄마의 요 x가 2배로 뻥튀기가 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알려드렸죠? 이렇게 똑같은 게 더블로 될 때는 이분열 비불리야 라고. 즉 이 5번은 정상적인 정자와 그리고 이분열에서 비분리를 일으킨 난자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이었던 겁니다. 8번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가 봤더니 스몰 a 스몰 b가 주어진 건 엄마에게서였어요. 그렇다면 주어야 할 것을 주지 못한 건 누굽니까? 3번 아빠였죠? 그러니까 비분리를 일으킨 사람은 3번이었어요. 단 성염색체가 들어있지 않은 정자를 준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1분열 비분리인지 2분열 비분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즉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죠? 이 경우에는 부모가 준 성염색체가 다 있는데 2번이 더블로 들어가는 성염색체를 줬다는 거고, 이 경우에는 정자가 오기는 왔으나 거기에 성염색체가 비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킹해 놓은 게 여러분에게 혼란을 조금 유발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는 비분리를 일으킨 게 2번 맞고, 여기는 정상적으로 줬는데 그러니까 얘가 비분리를 일으킨 거고, 알아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와 3의 감수 분열에서 일어난 게 맞다. 다음 보기 디귿. 6과 7 사이에서 여기죠?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에게서 가와 정록 생명이 모두 발현될 확률. 모두 얼마다? 2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이런 문제 풀 때의 꿀팁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생각해서 정리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요구하는 유전자형이 무엇인가 그걸 반드시 써두세요. 가가 발현된다는 건 스몰 a 아니면 스몰 a의 y를 말하는 거죠. 여기 x는 생략했습니다. 이 경우 남자 말하는 거 알겠죠? 정록 생명이 발현된다는 것은 스몰 b를 말합니다. 아니면 스몰 b의 y겠죠. 다행히 이 문제는 가와 나 인자가 똑같이 X염색체에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다녀요. 문제가 요구한 조건에 맞는 유전자형이 요거 외에는 딴 게 없어요. 스몰 a에 뭐 라지 b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다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쉽네? 하면서 여기 보시면 되죠. 이들의 자녀 를 묻고 있는 거니까 따로 쓸 거 없이 그냥 자기가 써놓은 6번과 7번의 유전자형을 이용하여 정말 이런 아이가 태어나나를 해보면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 왜냐? 라지 A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당연히 안 되죠. 또 라지 A의 스몰 b니까 요거 안 되죠. 여기 라지 A 있어서 안 되죠. 결국 이 경우에 들어맞는 유전자형은 여기에 Y가 만나는 요 케이스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 둘, 셋, 넷에 그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 이렇게 쉬울 수가 아니야. 4분의 1이야. 그래서 틀렸음. 4분 2번. 끝났습니다. 유전 문제가 요 정도 난이도 나와주면 땡큐죠. 근데 여러분 쉽다고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등급컷이 올라가잖아요. 요런 것부터 출발해서 요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도 술술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자고요.